그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좀 살펴봤을 때 그 노키즈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 선생님입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조금 새로워졌죠? 머리를 저의 유튜브 1-2회 영상을 본 저를 아끼는 지인들이 "제발 그 머리를 좀 어떻게 좀 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아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 볼까?' 하다가 기왕 바꾸는 거 좀 '과감한 도전을 해 볼까?' 하면서 엄청 짧게 잘랐습니다. 중학생 이후로 가장 짧은 머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영상 촬영이 생각보다 좀 늦어졌어요. 머리가 좀 안정되고 나면 좀 익숙해지고 나면 해야지 했는데 아 그냥 찍기로 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오늘은 좀 다른 배경이에요. 제가 강의식으로 이제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는 저 책상 앞에서 앉아서 했고요. 여기는 소파 앞입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공간을 옮겨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소는, 그러니까 여기서 찍는 영상은 그냥 제 생각, 가 강의식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책상 앞에서 찍는 영상들은 육아 정보라는 카테고리로 아마 업로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찍는 영상들은 맘담살롱이라는 말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그냥 편안하고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차 한잔 하면서, 네, 차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유튜브 채널이 가진 특장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맘대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한참 전부터 생각했던 그 노키즈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노키즈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양육자이기 때문에 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좀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제 생각을 나눠 보고 싶어서요. 저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딸 둘이 있고 6살, 지금 기준으로 6살, 8 살이니까 노키즈 존에 들어갈 수 없는 대상 연령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그다음에 불쾌하고 음 그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긴 해요. 그런데 노키즈 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시선들이 네가 엄마니까 너의 아이만 귀하냐." 또는 어 그 상인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으면, 얼마나 많이 불편했으면, 얼마나 양육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으면 그랬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유치원 교사이기도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소위 말해 그 진상, 막무가내인 양육자들이 어 그 양육자들을 보고 또 듣고 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 어떤 그 가게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해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영업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저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럭키즈존이라는 것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들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는 해요. 음 그런데 노키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차별이다 아니다,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 저는 뭘 생각 좀 해 보고 싶냐면 어 우리 사회가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갑자기 우리 사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쪼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갈등이 생겨나는 건 당연하죠.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주장이 있고 각자의 어떤 이득이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그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좀 살펴봤을 때 그 노키즈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어떤 주장들이 쌓여온 얽혀온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 같은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가 어 동의할 수 있는 지점까지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사회적인 합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실타래를 잘라요. 그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없을까? 그럼 들어가고 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나 그런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없어요. 각자 "나는 갈 거야. 나는 뭐 안 받을 거야." 의견 대립만 있다가 분절되죠. "그러지 마. 눈 딱 닫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건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에요. 어디가 옳고 그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나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아예 없는 거. 그게 되게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이게 꼭 노키즈 존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교사이고 교실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또 많이 보이냐면 아이들끼리 갈등 상황이 있을 때도 되게 많이 나타나요. 어 뭔가 우리 아이가 피해를 좀 보는 것 같거나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일들이 좀 반복이 되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분리죠, 분리. 그런데 사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긴급 분리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격해지고 체격이 커지고 순간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유치원 단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고 정도 단계에서는 누가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있고 정말 못돼서 다른 친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거나 인성적으로 잘못돼서 애가 정말 되바라져서 막 이런 일 때문에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어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의 불편함, 그다음에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미숙하고 방식을 잘 모르고 그것을 다루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쟤 때문에 불편했다. 어제도 그랬다. 오늘도 그랬다. 그럼 내일은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요. 얽힌 실타래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고 그럼 이걸 풀려면 이걸 해결하려면 양쪽의 아이들 또는 다른 아이들끼리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될지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그 과정 속에서 '아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갈등이 있을 때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뭐가 불편했는지 어떤 방식이 잘못됐는지 그럼 뭘 사과를 해야 되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을 배워 나가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편해요. 분리시켜 주세요. 닿지 않게 해 주세요. 같은 모듬에 앉히지 말아 주세요." 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음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 또는 성인들의 인식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교실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사실 교실에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쪼끔 양육자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교사의 지도를 좀 믿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긴 해요. 양육자도 속상하죠. 계속 우리 아이가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어 불편해하고 울고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걱정되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다루어 낼 수 있어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리되다 보면 그 아이가 자라고 나서 언젠가는 또다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도 계속 분리를 해 줘야 될까? 뭐 이건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아 이제는 분리해야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정도 했으면 사실은 분리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분리가 좀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어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랫동안 살펴보고 지켜보고 파악해야 되고 다수의 관계 안에서 뭔가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 과정인 거죠. 실타래를 하나씩 푸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오래 걸리는 과정이 이제 버거워지면 법의 영역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초중고 학교급의 법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 논의의 과정, 조율의 과정, 협상의 과정을 풀어가기보다는 그냥 분절해서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를 받고 그래서 빠르게 결판을 내고 싶어 하는, 빠르게 결정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방식의 갈등을 다루는 시선이 학교 교육 현장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까 말했지만 그런 판단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계속 법의 영역, 판결의 영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이제 교육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교육자들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다루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어떤 의견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어떤 대안이나 협상안이어야 그것과 관련된 다수의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따르지 합의되지 않은 채로 어느 한쪽에 목소리가 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제 갈 길을 간다든지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사회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원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빠른 해결보다 어 합리적인 해결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좀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